인생이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들거나 시련처럼 느껴지는 일도 후에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당장은 너무 좋고 행복한 일도 지나고 보면 불행의 전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당장 앞만 보고 살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지인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격 좋고 다정다감했던 남자이기에 결혼 상대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특히 그 남자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던 건 아기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점이었어요. 아기와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별로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남자는 특히 아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아기가 보이면 눈을 못 떼고 귀여워할 정도로 아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면 아기를 많이 낳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도 했고요. 그런 점은 저랑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아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결혼하고서도 아기를 안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아기가 꼭 필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았던 그 남자와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도 있고 아기를 빨리 가지고 싶어 했던 저희 부부는 신혼부터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면 안 생긴다고 하더니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아기가 잘 안 생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어요. 아기가 쉽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으면서 배란일도 계산을 하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 후엔 배란 테스트기도 썼어요. 그걸 쓰고 한 번에 임신된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하지만 분명 배란 테스트기 상으론 수치가 높은데 매번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번 달은 임신이 됐을까 기대하다가도 생리라도 나와버리면 그 실망감과 허탈함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자꾸 집착하게 되니 서로 점차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제 친구들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많이 해서인지 임신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자니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시어머니까지 입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도 소식 없니?" "네." "어휴, 참 걱정이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둘이고 셋이고 척척 낳던데 우린 어째 하나도 힘들까?"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닥달하시면 저는 꼭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긴 해요. "어디 아는 데는 있고?" 저희 언니 친구가 산부인과 닥터거든요. 그 산부인과에 난임센터도 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볼까 해요. "그래, 거기라도 가봐. 시험관 하라고 하면 해. 돈 드는 거 우리 쪽에서도 해줄 수 있으니까. 애기만 좀 가져, 제발." "네." 어머님은 무슨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저를 닥달하셨어요. 저는 그런 게 점차 스트레스로 쌓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듣기 싫어했어요. "엄마도 걱정되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나만 쪼으신다고 애가 생기냐고." "아, 시어머니가 다 그렇지 뭘."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가만 보면 당신도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것 같아." "말 다 했어?" "아니면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가?" 남편은 개념 없는 소리를 잘도 하더라고요. 나 때문인지 당신 때문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무 말이나 막 하니?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거랑 뭔 상관인데. 엄밀히 말하면 당신 나이는 노산 맞잖아. 나는 남자니까 아직 한창이고. 톡 까놓고 당신한테 문제가 있겠지. 나한테 있겠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저는 이 집에서 완전 죄인 취급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난임센터를 가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다발성 자궁 근종으로 자궁 저출 수술을 받게 된 거였어요. 수술 후 복통도 계속 있으시고 체력이 확 떨어지듯이 많이 지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기분도 많이 우울하다고 하시고요.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뵙고 시간도 자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걸로도 눈치를 주더라고요. 또 장모님한테 간 거야? 오랜만에 가서 식사만 하고 온 거야. 나는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자기는 팔자 참 좋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남편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도 따졌죠. 내가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어머님이 그만두라고 하도 닥달하셔서 마지못해 그만둔 거잖아. 근데 왜 눈치를 줘? 엄마가 왜 그만두라고 하셨겠냐? 집에서 좀 편하게 있으면 애가 좀 들어설까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잘도 임신하는데 당신은 아예 상황을 만들어줘도 임신을 못하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갈수록 저한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결혼 전 그 다정다감하고 착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자꾸 나더러 뭐라고 하는데, 좋아. 다음 주에 센터 예약 잡아놨으니까 가서 검사해보자. 진짜 내 잘못인지 검사해보면 알겠지. 그 말에 남편은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당신만 받으면 돼.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참나.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됐다. 당신만 받으러 가. 남편은 무슨 자신감인지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탕탕 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약한 날짜에 맞춰 혼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저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자궁 나이도 맞게 나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남편분 정자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제가 없으니 원인은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에게 나는 문제 없다고 당신 정자 검사를 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도 문제 없다고 자꾸 버티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나도 어머님 닥달하는 거 듣기 싫어. 이번 주 목요일로 검사 잡을 테니까 와서 검사 받고 가.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예약할 거야. 그렇게 검사 예약을 잡았고 투덜거리던 남편은 잠깐 짬을 내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나오면 유선상으로 받아도 되고 와서 결과지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급한 출장이 잡혔다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출장을 가는 일이 많은 직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가끔 이렇게 급하게 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날 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친구에게서 아주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친구는 얼마 전 아기를 낳은 친구인데 지금 조리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조리원 복도에서 제 남편을 봤다는 겁니다. 내 남편? 조리원에서 내 남편을 어떻게 봐? 그러니까 나도 이상하다는 거야. 복도를 지나가는데 네 남편이 오는 거야. 내가 네 남편 얼굴을 몰라? 가만 보니까 호실 하나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서 물어봤지. 혹시 지민이 남편분 아니시냐고. 그랬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네 남편 맞아.
근데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 사람 잘못 봤다면서. 진짜 잘못 본 거 아니야? 무슨 소리. 내가 아는 척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잡아 떼더라니까. 내가 네 남편이랑 친한 건 아니어도 얼굴 정도는 알잖아. 분명히 네 남편 맞아. 저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조리원에 갑자기 왜 제 남편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여기 남편 말곤 다른 가족은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나한텐 출장 간다고 했는데? 출장은 무슨 901호실로 들어갔거든? 내가 그 여자 나오면 어떤 여잔지 살펴볼게. 친구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출장 간다는 남편이 왜 조리원에 있을까? 도대체 누가 있는 조리원일까? 전화를 해봤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를 남겼고 심란한 기분으로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잘못 받겠지, 아니겠지 생각만 하면서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친구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내가 901호 여자 식사 끝나고 급식판 갖다 놓으러 나오는 거 봤거든? 어, 처음 보는 여자야. 보통 수유실에서 수유 같이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2주 가까이 있는데 처음 본 거 보니 아마 지 방에서 애만 데리고 와서 수유를 하나 봐. 그래? 남편은 안 보이고? 지만 쑥 나와서 급식판만 놓고 가는데 안 보이지. 근데 여자가 좀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한테 전화를 걸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출장이라면 전화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할 시간도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도 저를 힐끗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출장 잘 갔다 왔어? 음, 출장을 조리원으로 갔다 왔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더군요. 도대체 누구야? 누가 거기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거길래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거길 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만 벗더라고요. 저는 속이 부글대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입으려는 옷을 집어 던졌어요. 누구냐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네 친구한테서 전화 왔지? 그래, 다 들킨 마당에 뭘 더 속이냐? 솔직히 말할게. 내 애야. 이런 엄청난 얘기를 무슨 식사 메뉴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짐작은 했지만 진짜 남편 입으로 들으니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까스로 화장대를 붙잡고 있었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애라니. 너 결혼한 거 잊었니? 네 앞에 와이프인 나를 두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네 애가 있어? 하, 미안하다.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근데 나도 너무 늦게 알았고 내 새끼까지 가졌다는데 저버릴 수가 없었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침대에 털썩 앉더라고요. 실은 결혼 전에 짧게 만났던 여자야. 우리 회사에서 알바하던 앤데 나 결혼할 때쯤 퇴사했고. 결혼 전이라면 저랑 연애할 땐데 그 말인즉슨 양다리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양다리를 걸쳤다고? 근데 결혼 전에 끝냈었어. 걔도 동의했고. 근데 결혼 생활 중에 한 번 연락이 온 거야. 알바 자리 부탁한다고. 그래서 만나고 밥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잤다 이거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저는 내가 듣고 있는 이 얘기가 다 뭔가 싶어서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덤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임신했는데 막달이라고, 곧 출산한다고, 내 애라고. 진짜 고민 많이 했어. 근데 곧 출산한다는데 어떡하냐? 결혼 전에 양다리 걸치고 결혼하고 나서 외도하고 밖에서 아기까지 가진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한다. 네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해서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야. 나도 고민 많았어. 근데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더라고요. 남편은 뺨을 맞고 눈이 동그래져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때려? 너는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애 잘 키우세요. 이럴 줄 알았니?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알았어? 걔 임신한 걸 알았냐고. 갑자기 출산 전에 연락 온 걸 어떡해? 네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왜 몰라? 딱 한 번이었어. 근데 그게 임신이 될 줄 알았냐고. 저는 뒷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자신만만했구나. 너는 아무 문제 없으니 임신 안 되는 게 내 문제라는 게 이걸 말한 거였어.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욕은 하지 말자, 지성인들끼리. 지성인? 양다리 걸치고 외도하고 외방자식까지 낳은 주제에 지성인? 너는 폐기물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진짜 질린다. 톡 까놓고 네가 임신만 했어 봐. 내가 그렇게 딴 눈 돌리나. 솔직히 내 임신했다니까 걔한테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야. 봐봐. 나한텐 아무 문제 없잖아. 걔는 한 번에 임신됐는데 왜 당신은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획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미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저한테 미안한 기색도 없이 뻔뻔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밖에서 바람 피고 애만 들어온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집에 있는 술을 다 꺼내 진탕 마시고 밤새 울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괴로움에 울부짖던 저는 다음날 오후까지 술병 사이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어나 보니 어머님 포함해서 부재중 전화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여기 근처 왔는데. 다시 돌아갈 뻔했잖아. 여기 근처라고요? 그래. 애 잘 들어서는 한약 지어 왔어. 좀 이따 들어갈 거니까 문 열어. 저는 멍하게 있었고 잠시 후 어머님이 오셨어요. 거실에 엉망진창인 술병들을 보고 어머님은 입이 어디까지 벌어지시더라고요. 너 미쳤니? 집에서 술판 버렸어? 명진이는? 모르겠어요. 뭐? 너 명진이랑 싸웠니? 네. 왜? 왜냐고요? 어머님 아들이요. 바람 피고 외방자식까지 낳았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멍한 얼굴로 보시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전화해 보세요. 그 여자 조리원에 또 갔는지. 너 차근차근 말해봐. 뭔 소리야?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다가 어머님이 올려놓은 한약을 봤습니다. 갑자기 미칠 것 같은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 한약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시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님은 밖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민이 제가 미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 다 들었는지 잠시 후 급하게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보기 좋게 배신당하고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죠. 우리 사이의 아기가 아니라 그냥 아기만 있으면 되는 거였나 싶고 비참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도 정말 기막히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한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이혼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나무라고 내연녀를 족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이미 아기도 낳았고 어쩔 수가 없잖아.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니? 너도 새 출발하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만 쫓아내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 떠나고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은 남자랑 계속 살아서 뭐 할 거야, 너도.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으세요? 자식을 그런 쓰레기로 키워놓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으시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도 발끈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너 말 다 했니? 누구 더러 쓰레기래? 어머님 아들요. 결혼 전에 양다리 걸치고 결혼하고 나선 외도하고 이제 애까지 만들어 와 놓고선 뻔뻔하게 이혼해달라고요? 참 편리하네요. 허, 솔직한 말로 네가 애 잘 낳고 애 제대로 된 여자였으면 명진이가 왜 바람을 피니? 진작에 네가 임신해 있었으면 명진이가 왜 다른 데 마음을 줬겠냐고. 저는 미치고 팔짝 뛰는 기분으로 따졌어요. 작작 좀 하세요. 저 검사 받았고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끝까지 제 탓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진이 잘못이겠어? 어쨌든 저렇게 애를 가졌는데 그게 자랑이에요? 어디서 소리를 질러?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여자랑은 금방 애가 들어서는데 너랑은 1년 넘게 애가 안 생겼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네가 니네 엄마 닮아서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정말 꼭지가 돌았습니다. 저희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어른이고 뭐고 이판사판 버려보자 싶어서 어머님 집을 다 뒤집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던지고 깨부셨죠. 어머님은 입이 벌어져서 저를 말리지도 못하시더라고요. 너 미쳤니 진짜? 이런 일 겪고 안 미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어머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자식 새끼를 제대로 쓰레기로 키우시네요. 그리고 이혼? 웃기지 마세요. 누구 맘대로 이혼이에요? 저 절대 이혼 못 해줘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하는 거 알죠? 어디 밖에 나온 그애 호적도 못 올리고 끝까지 외방자식으로 키워보세요. 내가 소문도 다 낼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길로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같이 우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나쁜 것들이 다 있냐고요. 그렇게 저는 그 후 한동안은 엄마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체 어떤 전화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남편한테선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요. 어쩜 끝까지 저한테 미안한 것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진서방, 아니 그놈한테 연락 없지? 어, 지 새끼 본다고 좋아 죽으려고 할 텐데 내가 신경이나 쓰이겠어? 그 집 식구들 기다리던 아기 태어났다고 아주 신이 났을 거다. 내가 어쩌든 말든 관심도 없을 거야. 누가 이혼해 주나 봐. 아주 다 같이 지옥길로 갈 거야. 하지만 제 말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하시더라고요. 지민아, 엄마가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 그냥 이혼해줘. 저는 그 말에 엄마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왜? 네 맘 이해해. 근데 네가 이혼 안 해주고 있으면 제일 괴로운 건 너야. 내가 왜 괴로워?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니? 말은 그렇게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안 돼. 그것들 보란 듯이 네 앞에서 아기 얘기하고 대놓고 만나러 다니고 할 건데 그걸 보는 네 속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차라리 그냥 이혼해. 그리고 다 잊어버려.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그 집 것들 알아서 살라고 하고 너는 이만 빠져줘. 엄마의 말에 저는 또 복받쳐서 울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억울할 거 없어. 그런 미친 것들이랑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며 사는 것보다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는 게 현명한 거야. 당장은 억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찌감치 발 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야.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그것들이 괘씸해 절대 이혼 안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말씀을 듣고 꼬박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당장은 내가 억울해서 이혼을 안 해준다지만 결국 가장 힘들고 괴로운 건 저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혼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순하게 하기 싫으니 걸 수 있는 소송은 다 걸고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낸 후에 이혼할 거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화를 받게 된 거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인 언니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민아, 어머 언니, 어쩐 일이세요? 너 무슨 일 있어? 센터에서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센터에서요? 사실 난임센터에서 그 사이에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결과 들으라고 전화가 온 듯한데 그 사이에 그 사단이 났으니 결과가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피했는데 언니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결과지도 폐기해달라고 하려다가 언니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전화로 알려달라고 했어요. 언니는 알겠다고 하면서 센터에서 전화 다시 갈 거라고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심란한 기분으로 있는데 잠시 후 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충격으로 한참 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남편이 극희소 정자라는 겁니다. 정자 수도 운동성도 정상 정자 비율조차도 측정 안 될 정도로 극소수로 검출되는 정자를 말한다며 자동 판독기에도 검출이 안 돼서 겨우 농축해서 사람이 직접 현미경으로 살펴봤는데 이 극소수의 정자마저도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이 정도 상태면 자연 임신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 시험관 아기를 차라리 해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무정자증에 가까워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얼떨떨 하더라고요. 외방 자식까지 낳아서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런데 정작 남편의 상태는 무정자증이라니요. 그럼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요? 제가 진짜 자연 임신이 어렵냐니까 센터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서 결과지를 보고 싶으시면 와서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병원에 갔고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조심스럽게 시험관을 권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태면 자연 임신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요. 그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몰라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면서도 너무 꼬시더라고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애지중지하며 키운다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복수가 어딨나요? 처음엔 그냥 확 말하지 말까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쪽낼 거 다 터트리고 쪽내야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할 말 있으니 시댁에서 보자고 했어요. 이혼을 통보하려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보니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조리원에서 퇴소한 후 어머님 댁에 있는 거였어요. 애는 방에서 재우고 있다면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진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생긴 걸 보니 저보다는 어려 보이는데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고요. 이 집 구석에 참 잘 어울리는 여자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를 시큰둥하게 보며 말하더군요. 무슨 일로 보자는 건데? 당신한테 선물 주려고. 어머님한테도요. 선물? 응, 이혼해. 이혼해 줄게. 대신 나도 순순히는 못 나가. 상간 소송도 걸 거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걸 거야. 하지만 소송이고 뭐고 제가 일단 이혼을 해준다고 하니 남편과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까지도 기쁜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도 좋아하더라고요. 잘 생각했네. 어차피 끝난 사이 질질 끌어봐야 뭐 하겠어.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빠지려고요. 아기 키우면서 잘 살아보세요.
근데 저도 아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제 말에 어머님이 경계를 하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해코지라도 할까 봐요. 솔직한 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 알겠어요, 그럼. 어머님 친손주라고 완전 애지중지 하시네요. 하긴 아기 엄청 원하셨으니 이해해요. 근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제 물음에 그 여자가 저를 경계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들요. 어머님 더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아들 원하셨는데. 대도 이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은 제가 뭔 꿍꿍인가 싶어 저를 탐탁치 않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당신한테 줄 게 또 있어. 뭔데? 저는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당신 결과지야. 그때 정자검사했던. 참나. 이걸 왜 주는데? 그냥 버리지. 왜 버려? 당신도 알아야지. 당신 상태에 대해서. 내 상태가 뭔데?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정자증. 제 말에 집은 무슨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 거예요. 얘가 순순히 이혼해준다 할 때 알아봤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분탕질을 일으키려고 이래? 끝난 마당에 분탕질을 뭐하러 해요? 여기 센터 전화번호도 제가 적어놨어요. 직접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가서 직접 설명 들으시던가. 제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응, 극희소정자라는 거래. 당신 정자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극소수인데 그마저도 아예 안 움직인대. 운동성이 없다는 거지. 제 말에 어머님이 다급하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뭔 소리라뇨? 어머님,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 아들은 자연 임신으로 임신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시험관으로도 임신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한 방에 자연 임신이 됐을까?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연락했다는데 저 애가 누구인지. 제 말에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봐가면서 사기도 쳐야지. 어떻게 골라도 하필이면 무정자증인 남자를 고르냐? 참 재수도 없네. 사실 이쯤 말하면 너는 뭔 소린 줄 알겠지?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 너는 알 거 아냐? 그 말에 그 여자는 어버버하며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패닉 상태고요. 어머님 아버님 남편 데리고 가서 검사 다시 받던지 해보세요. 정 안 믿기시면. 아니면 저 애기랑 남편이랑 유전자 검사를 차라리 해보세요. 그게 더 빠르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신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얼어붙어 있는 시댁 식구들과 그 여자를 보니 얼마나 통쾌한지요. 저는 속 시원하게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더러 문제 있느니 어쩌느니 본인은 한 방에 임신됐다고 뻐기더니 멍청하게 사기꾼 같은 여자의 말만 믿고 다 당한 거잖아요. 아주 자업자득이고 꽃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 후 술을 잔뜩 먹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집안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 여자애는 끝까지 남편애라고 우겼대요. 결국 센터 가서 설명 직접 듣고 아기랑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제 말처럼 진짜 남편 친자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미친 여자한테 당했다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다면서 후회된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됐고 위자료 소송 걸 거니까 그거나 똑바로 갚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질척거리나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며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후 지금은 조그만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남편한테 있는데 나만 죽어라고 들들 볶던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댁. 그렇게 미친 인간들은 아예 후손이 없는 게 낫습니다. 애가 생긴다 해도 뭘 보고 배우겠나요? 저는 엄마 말대로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다 잊으려 합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없어도 억울한 일,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자꾸 억울하다고 꾸역꾸역 잡고 있기보다 그냥 하루빨리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몸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속 시원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